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죠? 그쵸?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것, 그런 게 방정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여기 1, 2 인수분해해서 x는 1, x는 2 이렇게 근을 찾았죠. 그쵸? 요렇게 어떤 식이 있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는 것,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식이 2차 식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처럼 이 식의 최고차항이 몇 차냐에 따라서 몇 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3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생겼고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죠. 그럼 3차 방정식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이렇게 3차 이상부터를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방정식이라는 건 px는 0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는데 이때 이 px가 n차식일 때 n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겠죠. 특히 3일 때 3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n이 4일 때 4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하잖아요.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기도 하지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인수분해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어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요. 얘네들은 각각 1차식으로 차수가 낮아지잖아요. 그쵸? 인수분해를 하면 차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첫 번째는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3차식과 4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면요.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죠. 그쵸?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고 했는데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3차식으로 나와 있는 얘는 3차 방정식이죠. 그쵸? 여기는 4차 방정식이고요. 자, x세제곱 더하기 8을 인수분해하면요. 얘는 x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0이니까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있잖아요. 얘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여기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그러면 x 플러스 2가 0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자,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으로 분해가 돼서 1차식은 근을 구하면 되고 2차식은 다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할 수 있죠. 그쵸? 얘는 근해 공식을 쓰면요. 짝수 공식을 썼을 때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근이 나오네요.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곱해서 0이라는 얘기니까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눠서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해줬죠. 자, 이 식은요. 사실은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써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써도 돼요. 자, 조립제법으로 쓰면요. 보세요. 1, 0, 0, 8이잖아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할 수 있죠. 그러면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4, 마이너스 8, 0.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인수분해 결과가 똑같죠. 그쵸?
공식을 써도 되고요.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써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죠. 아무튼 목적은 뭐냐면요. 3차식을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거는 딱 보니까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여기 제곱하고 4제곱이잖아요. 그쵸?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2차식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1, 4,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가 x제곱이었잖아요. 다시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니까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x제곱 플러스 4가 0이죠. 이렇게 2차식으로만 분해해도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언제나 항상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 플러스 4가 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얘는 제곱, 4제곱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줬어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4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이 4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즉 개수들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그쵸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주면 3차항이 없으니까 0 꼭 써주고요. 0 빼먹지 말고 여기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이렇게 조립제법을 1로 해주면 그쵸? 여기가 0이니까 1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 1, 1 계속 여기 마이너스 1, 2 해서 0 나누어 떨어지죠. 자, 지금 4차식을 조립제법을 한번 하면 3차식이 생기잖아요. 요 3차식도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해줄 수 있죠. 자, 얘는 얼마로 될까요? 더해서 0이 아니니까 1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이너스 1로 얼른 해볼까요?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도 안 되네. 자, 네, 그럼 요번에는 2로 해볼까요? 1, 2, 3, 6,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로 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0. 아, 그러네요. 여기 마이너스 2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로 제대로 써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0. 그러면 지금 조립제법을 2번 했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2차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차식이 0일 때 1일 거고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2인 거고 그쵸? 2차식이 0일 때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해줘야겠네요. x는 1 마이너스 2 또는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3i 이렇게 근이 나오겠네요. 4차식을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그쵸?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그런 값을 찾아서 그 값으로 조립제법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 4차식을 인수분해하고 나면 3차식이 되는데 여기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숫자를 한 번에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쵸? 이걸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야지 지금 그게 바로 생각나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뜻이니까 요 3차식이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얼마를 대입했을 때 0이 될까 그 숫자를 인수정리로 그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기다 이거를 얼른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요 정도 되는 숫자들을 얼른 조립제법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얼른 해서 여기 나머지가 0이 되는 딱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숫자를 얼른 찾아서 조립제법을 이렇게 해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인수분해만 하고 나면 그러면 근을 찾는 건 문제가 아니죠.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이나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면 자 보세요. 고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2차식 이하로 그쵸? 2차식 이하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2차식 이하로만 찾아주면 이렇게 근을 찾거나 근의 공식을 찾아서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고차 방정식 푸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그쵸? 내가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인 거죠. 자, 이번에는 고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고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건 아니고 지금 보면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이 오메가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이거 W라고 안 읽고요. 오메가라고 읽었어요. 알파, 베타처럼 얘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자, 이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이 말은 굉장히 요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얘는 좀 유심히 봐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자, 보세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방정식의 근이면 그 근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오메가를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보세요.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게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 얘가 근이니까. 자, 여기서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우리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그죠? 그런데 오메가는 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수니까. 허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0인 거죠. 즉,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자,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식을 뭐하고 뭘 찾아냈냐면요. 여기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걸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요. 이 오메가는 항상 이 두 식을 만족해요. 자, 선생님이 거의 이게 이렇게 정형화된 식처럼 자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이 보이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인수분해에서 찾았잖아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오메가가 들어간 이런 다양한 식의 값들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요. 얘는 0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두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잖아요. 그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랑 오메가 반대요. 자, 보세요.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죠.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오메가잖아요. 자, 한 허근이 오메가면요.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죠. 그쵸? 복소수 오메가가 근일 때 오메가 바가 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예요. 그러면요.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걸 알아서 그쵸?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였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일까요? 그쵸? 두 근의 곱이니까 1이겠죠. 그쵸? 자, 세 번째. 굉장히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풀까요? 오메가 101승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걸 보면요. 오메가 3승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100승은요. 오메가 3승의 33승 곱하기 오메가죠.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메가인 거예요. 자, 오메가 3승이 1이기 때문에요. 오메가 4승은 다시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이 되죠. 오메가 6승은 여기다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3승인데 그게 1이잖아요. 자, 지금 보이나요? 오메가의 거듭 제곱들은요.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다시 오메가 3승부터 다시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또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오메가 101승만 따로 띄워보면요. 오메가 101승은 오메가 3승의
33승, 그죠? 99승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더 곱한 거잖아요. 그래야 100일이 되죠.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는 마지막에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딱 끝나네요. 자, 이 식은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x 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오메가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요. 오메가는요. 이렇게 좋은 식 두 개가 나와서 이것들을 이용한 이런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두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다든지 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오메가가 나온 김에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유사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살짝 달라요. 자, 유사품 오메가 설명해 볼게요. 자, 유사품 주의 써놓고 가짜는 조심해야 되는데, 자, 오메가의 유사품이 뭐냐면요. x 3승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오메가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걸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번에는 요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가 달라졌어요? 여기 부호가 달라요. 그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얘는 식이 아까 처음 오메가는 이 두 식을 만족했었잖아요. 두 번째 오메가는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요. 여기다 대입하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죠. 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찾았어요? 인수분해에서 찾았었잖아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역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허근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자, 아까랑 식이 부호가 조금 바뀐 게 보이나요? 아까는 분명히 여기 플러스였잖아요. 요번에 여기가 마이너스면서 여기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굳이 이 유사품을 써준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이 오메가를 이거를 막 강조를 했더니 자, 어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런 게 딱 보이자마자 무조건 이건 줄 알아. 아닌 거예요. 자, 이 오메가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 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식이 요렇게 두 개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식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우리 인수분해만 해서 근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찾았잖아요. 그 생각하는 흐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이거의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면 그쵸?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고 인수분해하면 두 번째 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쵸? 이거의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다시 또 얘를 인수분해해서 두 번째 식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오메가에 관련된 것들이요. 이렇게 다양한 식의 값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메가에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서 풀어보세요. 자,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이거는 어떤 거랑 문제 유형이 비슷하냐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런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러면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꼭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반드시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라 얘기를 했었어요. 방정식의 두 근을 뭐뭐라 할 때 이 얘기는요. 이 근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요 계수들만을 이용해서 그쵸? 2차 방정식에서 이거 할 수 있었잖아요. 3차 방정식도요.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3차 방정식을 하나 써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요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자,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일반적인 경우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3차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기 때문에 a를 앞으로 빼주고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쵸? 지금 근이 알파, 베타, 감마기 때문에요. 3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모두 다 a로 약분을 해주면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x 세제곱, a분의 bx제곱,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는 여기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우변을 정리하면요. 여기를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건 하나씩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전개하면 식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걸로 끝나죠.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이 식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쵸? 똑같아야 돼요. 항상 똑같아야 되죠. 왜? 이거 지금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이걸 전개한 식이니까요. 그쵸? 개수끼리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자,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합이죠. 세근의 합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아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요. 2차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3차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걸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쵸? 세근을 더한 건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쵸? 똑같네요.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에서는 합과 곱만 있었는데 여기는 두 개씩 곱한 것도 나오죠. 자, 두 개씩 곱한 건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쵸? 여기 a분의 c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x항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요. 세근의 곱인데 여기 부호가 여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조심해야겠네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쵸? 여기 부호 조심해 주고요. 자, 3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여기 보면요. 자,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그대로 써줄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요 방금 배웠던 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 말이 딱 보이면요. 그쵸? 아,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계산해주면 되고 두 번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근데 2-알파, 2-베타, 2-감마를 구하래요. 자, 보세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면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식이 뭔가 비슷하죠? x-알파, x-베타, x-감마 뭔가 비슷한데? 그쵸? 되게 많이 비슷하죠? 자, 이거를 그냥 전개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요. 그 방법보다요. 얘가 얘랑 비슷한 것 같아요. x 자리에 2가 들어가 있네. 자, 무슨 얘기냐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최고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란 얘기는 그냥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 자리에 뭘 대입한 거죠? 그쵸? x에 2가 들어가면 되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에다 2를 대입하면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8 더하기 4 마이너스 6 더하기 7은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죠.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왔죠, 요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3이죠. 는 13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지금 세 번째 문제는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배우면서요. 그쵸?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그쵸? 이걸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아주기도 하고 이 식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했네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요. 한번 알아두세요. 요렇게. 자, 네 번째 문제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2i일 때 우리는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곱하기 2차식 이렇게 나오죠. 그쵸? 특히 이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요. 그쵸? 여기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거든요. A도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 개수에서는요. 그쵸? 얘 1차식에서 나오면 X값이 얼마가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2차식에서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요.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죠. 그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허근이면요. 그 허근의 켤레복소수도 근이잖아요. 왜냐면 이 1차식에선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개수가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 실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얘네들이 실수기 때문에요. 여기선 허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허근이란 뜻이거든요. 자, 2차 방정식에서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도 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을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근일 때요. 그 허근의 켤레복소수도 근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한 근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한 근을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지금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이거라고 할 때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세 근의 합은요. 세 근의 합은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를 쓸 수 있잖아요. 식을 쓰면요.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더하면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러면 알파가 얼마란 얘기예요? 알파가 1이란 얘기네요.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이라는 게 하나는 1 마이너스 2i였고요. 하나는 1이란 뜻인 거죠. 자, 여기 a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세 근을 곱한 걸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여기 d요, d. 그쵸? 그러면 세 근을 곱하면요. 식을 써줄까요?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 곱하기 나머지 한 근 1. 세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4. 5네요.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자, 3번, 4번이요. 4번을 풀면서요. 아까 3번에서 배웠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했더니 쉽게 풀렸거든요. 그쵸? 어떻게? 세 근이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알파라고 놓으면 그러면 세 근의 합과 세 근의 곱을 이용해서 여기 방정식에 있는 개수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자, 2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뭐 판별식이라든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를 배웠던 것처럼요. 3차 방정식도 풀어라 해서 3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응용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한 고차 방정식들, 특히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관련된 다양한 응용 문제들도 찾아서 풀어보세요.